네. 다음 넘겨만 주세요.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밑으로. 네네. 그래서 사실 제가 저는 이제 서울에서 나갔고 서울에서 쭉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농촌에 가서 농사 짓고 성공하면은 신흥협동조합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일념으로 또 여기 와서 시문의 상록수 그 책을 또 동혁이 김동혁이 뭐 최영신 뭐 이런 걸 보고 더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시문의 상록수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뭐 땅이 많아야 뭐 논농사도 짓고 저 축산도 하는데 뭐 젖소나 유구하려면 땅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뭐 땅도 없지만 그래서 난 양돈을 해야겠다. 양돈은 뭐 이렇게 땅이 적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양돈을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갖고 교육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한미재단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 전혀 뭐 그런 농업에 관련된 책은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어려우니까 이제 직접 내가 몸으로 부닥치고 이래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와야겠다. 그래서 스스로 여기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고향인 경기도 안성을 통해서 안성군 농촌 지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를 또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진짜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서울에서 69년 전에 나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벼다 뭐 보리다 이 정도만 알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뭐 직접 이제 축산을 경험을 하니까 그게 내 체험이 되죠. 그래서 이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양돈책 이런 거 봐야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근데 옛날에 그 새마을 문고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너무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책이 사실 시중에는 없어요. 뭐 대학교재나 이런 거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10개월 동안 직접 배우고 뭐 양돈 새끼 나는 것도 받아보고 또 사료도 주고 뭐 젖소도 하고 그다음에 양계도 해보고 또 엔시리지 뭐 해서 그 사이로가 요번에 이제 뭐 저게 됐듯이 그래서 이론보다 무슨 물론 우리가 수학 같은 건 뭐 이해고 뭐 암기고 그것도 자꾸 풀어봐야겠지만은 이런 축산이야 뭐 말로 뭐 되겠어요. 직접 도제 형식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경험해보고 이래야 그게 자기 걸로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여기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또 4.27 조직이 옛날에만 해도 78년도에 경기도 안성이 지금 안성시고 그때는 안성군이었는데 8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뭐 아직 그 서울에 올라오기 전들이니까 다 또 농업에 종사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78년도인가 야영대에 갔을 때 저보러 그쪽에서 축시를 하래요. 그래서 그거를 달달달 외웠는데 지금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짤막하게 한번 할게요. 올라라 올라라 8천 마음 모두를 싣고 홀로 올라라 석바위 넓은 광장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8천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신문에 나왔지만 아마 뭐 조그만 그 군단이나 이런 데는 초등학교도 무슨 또 연합체육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연합 뭐를 한다는 거 학생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영농 4.27 이런 거는 없어졌어요. 학교 4.27밖에 없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뭐 대학은 별도겠지만 이제는 4.27가 옛날에 우리 뭐 농사 짓고 뭐 진짜 지동 노체 뭐 하지만은 영농 4.27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학교 4.27로 이제. 그래서 또 4.27 조직이 전국적으로 다양한 인맥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제가 많은 또 도움도 되고 서로 그 유대를 갖고 있고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한미재단이 이 4.27 우리나라에 기여한 거는 어마어마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열거는 할 수 없지만은 4.27가 또 1947년도 그 45년도에 우리가 해방이 됐지만은 정부 수립은 48년도가 됐거든요. 그 전에는 미 군정들이 했어요. 그래서 47년도에 미 군정 시대 때
이분이 아이지아나 앤더슨 대령이라고 이분이 경기도 그 군정관이에요. 이분이 경기도 화성군에 4.27을 보급을 시켰어요. 처음으로.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구자옥 지사라는 분이 이제 행정 조직을 통해서 안내하고 해서 이분이 한국 4.27의 아버지죠, 사실. 예. 이분이 아니었다면 4.27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뭐 나중에 들어왔거나 우리가 또 목화섬 하면 문익점, 뭐 고려시대 문익점, 뭐 벼루에 숨겨서 들어왔다는 식으로 이분이 한국의 4.27의 아버지죠. 네. 그리고 요게 장학금 수요증인데 65년도 이때 이분이 45년생이에요. 그때 3만 얼마를 받은 거예요. 대학교 장학금은 3만 얼마. 고등학교는 15,000. 이 금액이 써 있더라고요. 이분은 지금도 이분들이 12기인데 지금도 50 몇 년 동안 그 경북 사람들끼리 모임을 4.27 동문 모임을 자기네 친목 모임을 50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27가 그만큼 좋다는 걸 서로 모임도 많겠지만은 진짜 지동노체의 그 이념으로 생활을 하려고 지금까지 모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저도 이분이 그 서산 태안에 있는 선배님이 70년도 초반인데 트랙터가 있다는 거예요. 난 트랙터를 못 봤어요. 아까 저는 이 경운기 있었잖아요. 저 있을 때 경운기를 사왔다고 그러더라고. 네? 근데 이 트랙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아시다시피 거기는 뭐 개간이 산간지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계단식 놓은 뭐 필리핀이나 이런 기 때문에 사실 저게 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신천리 쪽에 이제 옥수수 밭이 있어요. 저희가 한미지대는. 그래서 거기서 옥수수를 심어갖고 여름쯤에 그걸 아마 트랙터로 갖고 와서 거기 사이로에 이렇게 아마 넣지 않았나 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70년도 초반에 트랙터가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진짜 선진 또 이런 걸 통해서 한국에 또 교육도 시키고 뭐 이랬던 거죠. 그리고 이게 또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여기서 70년도, 2년도, 3년도 한 2, 3년 동안 미국에 농업 연수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1년, 2년 갔다가 와서 이렇게 한국에 그걸 보고 나름대로 하신 분도 있고 거기에 또 그냥 그대로 미국에 눌러 앉은 분도 있지만 사실 그런 기술 교환생도 파견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이쪽에 부천에 농장도 많이 여기가 있다 보니까는 그런 게 또 많이 파생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 지흥시에 그 폴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새마을 지원 사업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4.27만 도와준 게 아니라 이런 사업도 한미전에서 했고 우리 여기 한미전 4.27 동문회 저희가 한미전 4.27 동문회 여기잖아요. 그때 자립경제는 하나의 절미로부터 이런 포스터인가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 다음에 이런 병원 사업 이것이 아마 77년도인가 이런 것 같아요. 저 오기 전에 칼라 사진 보니까 하고 이런 또 버스 54년도에 교통부에 관광버스 이런 미국에 있는 뭐 그레이하운드 같은 것이 와서 한국에 그러니까 지원해 준 게 뭐 쉽게 해서 국방, 무기, 국방만 빼고는 다 했다고 봐요. 예, 그 당시는 뭐 그런 재단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철원인가 어디에 뭐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새마을 사업도 우리 또 4.27 선배님들이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 그 군이나 도에서 특출한 분들, 군연합회장이나 여자는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신 거예요. 와갖고 그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진짜 생활 개선을 한다든지 뭐 농로 개선, 뭐 영농 이렇게 해갖고 지도자죠. 그러니까 마침 새마을 운동이 이어지니까 또 그분들이 새마을 운동에 앞장을 서게 된 거죠. 사실 새마을 운동의 전신은 4.27죠. 또 4.27 하면 또 한미전에 많이 도와주는 거 있고.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4.27는 옛날에도 아마 선배님도 어르신들 계시지만 원래 회의를 해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모든 걸 회의를 미국에서는 회의 그게 와갖고 그러니까 사실 회의한다는 건 민주주의란 얘기거든요. 일반적인 뭐 독재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회의가 매우 이제 한미를 통해서 회의 진행법이라는 회의가 많이 발전이 된 거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장학금 사실 장학생 그 당시는 뭐 장학금 주는 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천시에도 장학생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대개 농가를 위주로 줬거든요. 농업고등학교나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 그 준 거예요. 어떤 분은 6년간 지원을 받은 분도 있어요. 그래갖고 사실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장학금 받은 것이 또 한국 경제에 큰 이바지도 한 거죠, 뭐.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인터넷에 보면 한센병 이런 것도 한미에서 도와줬고 아까 심장병도 사실은 아까 하디스 여사가 그 사진 나왔듯이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아마 우리나라의 세종병원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주택, 뭐 교통, 상위용사점, 뭐 혼혈아, 도서, 탄광, 유학 지원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마 한미전 검색하면요, 뭐 며칠을 찾아야 아마 나올 거예요. 뭐 하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따 내 보여드리겠지만 자료가 사과상자로 한 3박스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제가 보관하게 됐냐면 이제 79년도에 한미지단이 이제 한국이 경제가 성장이 되니까 한미지단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는 더 어려운 나라를 도와줘야 되니까 그러다가 동문들도 70년도부터 80년도까지 한 10년 활동하다가 잘 지지비지 잘 못했어요. 그리고 한미지단도 철수하게 되니까 이제 그 서류를 우리 선배님이 야 니네 집에다 좀 둬라. 그래서 그 사과 상자 2박스를 우리 집에다 뒀어요. 그런 거를 한 40년 작년에 이제 꺼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 박스는 아까 앤더슨 대령이라고 말씀했지만은 그분의 한국 통역관이 계시거든요. 강건주 고모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한 2년 전에 또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분이 한미지단에 또 한 10년 몸담고 있어서 그분이 자료를 또 사과상자 한 상자 그거를 제가 그 유가족 통해 아드님 통해서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앤더슨 대령 그런 사진이 그분에서도 나온 거예요. 그건 진짜 귀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등록문화재로 추진을 하려고. 왜냐면 없어지면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사에 있는 그 사이로만 있지만 나머지도 등록문화재 추진이 또 경기도 등록문화재 거기서 하라고도 부천시에 권유도 했고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이거 같이 하면은 진짜 멋진 그 하나의 역사 테마 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 무기를 제한한 거는 한미지단에서 다 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도움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천은 뭐 환타지야, 뭐 문화도시거든요. 문화도시를 증명하고 또 이런 걸로 해서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강릉인가 어서 오다 보니까 큰 뭐 옛날 일정시대 때 창고인가 봐요. 무슨 방직 공장 그런 곳이 한 뭐 100평도 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를 카페로 만든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거기가 뭐 시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외곽지대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자동차를, 전 또 GM 코리아 자동차를 다녔으니까 잘 알지만, 자동차를 수출을 하려면은 보이지 않게 환경이 파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부 또 공해 유발이 되는데, 문화유산은 공해고 뭐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물론 자동차는 또 그런 나름대로 또 하면서 있는 문화유산을 저 캄보디아에 와트로요?
안 걸어왔대. 근데 그 문화유산 갖고 먹고 살잖아요. 부천 여기 뭐 백성옥 씨 여기 뭐 이런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듯이 진짜 여기만 와도 이렇게 진짜 문화유산으로서 부천 시민이 긍지도 받고 우리 또 사회치 출신으로서도 또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너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거기 가보셨거나 사진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이런 건 나중에 이런 색으로 다시 칠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잠깐만. 그래서 이 사실 처음에는 등록문화재 됐을 때 내가 가봤더니 이 울타리도 없고 이 안내판도 없었어요. 근데 작년도에 가보니까 이제 울타리도 쳐놓고 뭐 안내판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이 사료가 귀하니까 이제 옥수수를 심어다가 그걸 커트기로 잘라서 이후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김장김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풀 떨어질 때 이거를 배합사료하고 이렇게 같이 먹이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나머지 부속 건물도 같이 등록문화재로 추진을 하라고 부천시에 권유한 공문 문서도 있어요. 그거 예. 그래서 하고 사실 또 사회치 교육은 왜냐면 한미재단 외에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메카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 김육진 선배님도 우연하게 알겠지만은 여기 안 오셔도 되고 지금 뭐 70 중반에 뭐 옛날에 향수가 있잖아요. 이제 열정, 향수. 그 당시는 뭐 교통이 좋았어요? 뭐 좋았어요? 없잖아요. 지금은 뭐 핸드폰도 있지, 교통도 좋지. 근데 그때는 교통이고 뭐 없어도 스스로 그런 옛날의 향수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심연자님도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오신 거예요. 그 누구든지 마음의 고향이 있잖아요. 지금 한 70대 되신 분들은 사회치가 어떤 면에서는 마음의 고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탐방 코스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교육생들이 한 4천 명이 되고요. 장학생이 한 1,000명이 돼요. 네. 그리고 또 아까 회의 진행법, 그러니까 뭐 부천에 있는 뭐 초중고라든지 초등학교 고학년이죠. 그다음에 뭐 경기도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중에 역사공원이 되고 거기 교육장이 있으면 거기서 회의 진행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이런 데서 회의 진행 같은 거. 왜냐면 회의 진행을 잘해야 되잖아요. 뭐 국회에서도 회의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본회의에서. 모든 게 다 회의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나는 거거든요. 부천시 시의회가 오늘 6월 1일 날 오늘 개원하는 날이더라고요. 예. 그러듯이 회의 진행을 잘하면은 생산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큰 소리 친다고 해서 회의 진행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여기서 할 수도 있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그 벤프리트 장군이니 이런 분들이 6.25 때 끝나고 한미재단 단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뭐 70년사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거를 미국 재향군이라든지 미국 사회치본부 자원복센터 이런 데서 책을 만들어 갖고 하면은 부천은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다. 서울역에서 부천 1시간도 안 걸려요. 뭐 교통이 나쁜 것도 아니고 교통이 너무 좋아요. 접근성이 좋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올해 52년도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걸 만드셨고 53년도부터 53년이면 벌써 만 70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료를 통하면은 부천이 관광도시로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저는 또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 8군이 하고 미국 기업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뭐 GM 코리아도 여기 미국이고 그럼 이분들한테 우리가 보내도 되고 나중에 역사공원이 된다면은 부천시에서도 보내도 되고 여기를 자기네가 한국을 떠나서 본국을 가든 타국을 가거나 미국 기업들한테 여기를 초대하면 여기를 둘러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고 펄복재단이라고 있잖아요. 아시죠? 여기서 멀지 않아요. 그분이 노벨 평화학상. 그러면 여기 한미재단 들리고
헐복재단 들리고 부천시청에 뭐 전시실 있고 그러면 거기서 뭐 어떤 뭐 자료 같은 거 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가서 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옛날에 한국을 도왔고 또 펄벅여사 할머니가 한국에 부천에 계셨던 곳이다. 그러면서 한번 뭐 요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뭐 이런 데에서 널리 알 수 있으면 부천이 자연스럽게 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쉽게 해서 흔히 집값도 올라가는 거예요. 내 재산도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런 곳이 또 진짜 한미대한 훈련동장이 시민공원에서 역사공원. 왜냐면 아까 테란가 뭐 했지만 허무는 건 10분이면 그냥 다 허물어져요. 근데 미국이 아무리 뭐 소득이 높고 세계 1위라도 중국이 얕잡아보는 거 니네는 그럴지언정 역사만큼은 우리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 거기는 200 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한국도 5,000년이 넘었고 중국도. 그러니까 걔네들 역사로 볼 때는 니네는 뭐 얘기도 안 된다. 이거 돈만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투어를 하고 그러면은 이 관광 산업의 문화와 관광을 알려주고 어떤 문화, 부천이 또 뭐 만화 도시고 웹툰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굴뚝 없는 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소득과 일자리가 연계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처음부터 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잘하면은 올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천 그 소사 여기가 그냥 시민공원을만 될 게 아니라 우선 공원 그린벨트니까 우선 심도 되고 또 거기 또 생태계도 만들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그럼으로써 문화가 있고 관광이 있음으로써 부천이 진짜 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같이 뭐 한미재단 소사 역사공원 우리 독립문에 서대문에 독립문역도 있잖아요. 그걸 많이 허물어 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독립문을 그리고 신촌 기차역이라고 있거든요. 경의선 그거를 이제 제가 이대역에 살아서 그걸 잘 아는데 거기 뭐 역사에 무슨 큰 걸 짓다 보니까 그 건물을 헐었어요. 헐어갖고 새로 이제 했어요. 그 새로 진 곳 새로 모형으로 했는데 모형이 아니라 그래도 이만하게 했는데 그것도 등록문화가 된 거예요. 옛날에 그 추억들이 있으니까. 근데 하물며 이거는 저 60 몇 년대,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그 한미재단이라고 그 노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게 큰 또 의미가 없으면 또 모르는데 그거 건물마다 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역사적인 하나의 문화유산 공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분들이 그 당시 다 했던 분들이에요. 여기 와서 교육받았던 이분들이 제가 갖고 있는 책자에 그 동문 신상 카드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 찍어서 제가 한번 이분들이 전국에서 계신 분들이 이분들이나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진짜 옛날에 그 주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난중일기가 이수진 장군께서 그날 다 쓴 거예요. 그게 남아 있기 때문에 난중일기라는 게 있고 이수진 장군이 그렇게 뭐 진짜 12척 남았는데 뭐 하듯이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기록 갖고 있는 거라도 오래돼 있는 거를 활용하지 않으면 고물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활용을 잘하면 고물이 아니라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곳이 이런 게 다 있어요. 여기 보면 71년도부터 수료생들이 있거든요. 어느 분은 석차까지 매겨진 게 있어요. 진짜. 어느 분은 그냥 수료증 번호가 있는데 어느 분은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보고 저희가 한 150명이 저희 카톡방에 들어왔다 나간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록이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기도 우리 신승식 대표님이 이거 소세 마을 하면서 우연하게 자료를 하나, 이것이 다 귀한 자료고 귀한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멀지 않아서 또 등록문화재가 또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신 이사장님도 또 부여에서 옛날부터 사회치 활동을 하셨더라고. 네. 진짜 어느 분은 여기 뭐 석차도 있고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부천에 있는 분이 또 장학생도 있고 교육생도 있고 뭐 이런 뭐 전국에서 왔으니까요. 이런 자료를 아까도 했죠. 이런 자료를 등록문화재로 만들 거예요. 여기 저기 같이 된다. 그러면 뭐 걷다 부천에다 내가 등록을 해서라도 경기도 등록문화재든 거기 뭐 전시관에다 이런 거 비치하면 되잖아요. 뭐 전시관에는 꼭 거기 테라는 볼 것도 없어. 그냥 큰 건물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런 자료가 있다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영문 미국 신문인데 여기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름까지 나와요. 한미재단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뉴욕타임즈에도 오래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미재단이 52년, 53년도부터 70년도 중반까지는 한국에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가시잖아요. 순방하면 한미재단 총재를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만큼 한미재단의 역할이 큰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 포스터도 있지만 이렇게 칼라 사진 비슷하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죠. 이게 72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20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없다고 해서 아마 저도 동문회를 만들거나 이러지 못해서, 아니 뭘 알아야 어떻게 중앙정보부장이라고 뭐 다 사람 찾나요? 요즘 개인정보법에서 찾지도 못하죠. 근데 이런 자료가 있다 보니까 수소문에서 찾게 된 거예요, 많이. 여기 보면 뭐 청와대 그 박정희 대통령이나 유경수 여사한테 한미재단에서 문서도 보내고 그래요. 뭐 그러니까 옛날에 한미재단하면 진짜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예요. 그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확인은 안 됐죠. 우리 선배님이 얘기했는데 72년도 이제 71년도부터 속리산에서 야영대 했고 대천에서 야영대를 4년간 했는데 대천서 할 때 이화여공과 그쪽 강당을 썼다는 거예요. 그 바닷가 옆에. 근데 이제 그 안병옥 교수 그 철학자 그분을 초빙 강사로 모셨는데 아마 교통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옛날에 뭐 장항선밖인데 한미재단에서 청와대에다 연락을 해갖고 했더니 대통령 헬기로 그분을 모셔다가 백사장에다 내려놓고 다시 모시고 서울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들은 얘기인데 진짜 그만큼 이게 여기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한미재단에 이렇게 보낸 것도 있어요. 이런 게 또 하나의 뭐 대통령 기록물만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부천에 또 유물이 된다든지 하면 좋잖아요. 거기 기록 전시관으로 보여줄 게 있잖아요. 보여줄 게 없잖아요. 어떤 데는요. 보여줄 수 있다는 게 큰 거예요. 이렇게 뭐 또 영문으로도 쓰고. 그러니까 한미재단이 그만큼 아주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할머니가 그 출판 기념회 할 때 제가 가서 사인도 받고 뭐 이제 이런 거죠. 그 주한미 사령관이 할 때 뭐 하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사진이 그래도 이거를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게 또 사실 저는 이사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집 지을 때 옥상에다 올려놓은 거밖에는 없어요. 아마 이사를 여러 번 갔으면 이거 다 버렸어요. 이거 두면 뭐예요, 이거? 근데 아마 이런 일을 하려고 이걸 또 안 버렸던 것 같아요. 아까 그 한민재단 한민재단 농장이라고 그런 사진은 사실 뭐 예견해서 찍은 것도 아닌데 그 앞에 왜냐면 농장에서 찍었다고 하면은 그게 한민재단인지 무슨 백석목장인지 몰라요. 근데 그 앞에서 찍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연결이 되고 뭐 이러는 거죠. 뭐 진짜 보여드릴 건 많은데요. 예, 요걸로 마칠게요. 정말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